이제 오늘은 호텔에 대한 표현에서 이제 한번 같이 볼 거예요. 호텔에 가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직원들이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문장들 미리 알고 가게 되면 이제 그런 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상황이 올 줄 모르니까 가장 우리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중에서 이렇게 꼭 하면은 이렇게 꼭 필요할 수 있을 법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한번 추려봤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호텔을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하는 게 체크인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크인에 대한 표현을 볼 건데, 먼저 직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앞에 가게 되면은 굿 이브닝이 됐던 굿모닝이 됐던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may I help you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체크인 하러 왔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예약이 있냐라고 먼저 물어보겠죠. 그래서 예약이 있냐라고 영어로 물어볼 때는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reservation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를 들어서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지난번에 make a reservation 했습니까? 그래서 did you 아니면 have you made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가장 흔하게 물어보는 거는 do you have a reservation이 가장 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이 이제 있냐라고 물어보고, 보통 이제 여러분 가실 때 아마 다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예약이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본인이 이제 방을 알아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저희가 오늘 그런 사례까지는 다루지 않고요. 자, 먼저 예약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confirmation number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름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보통 confirmation number는 예약 번호인데 예약 번호를 보려면 또 직접 그냥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last name이랑 first name이 뭔지 물어볼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Can I get your first and last name?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당신의 first와 last name을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your first and last name?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사실은 이렇게 격식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What's your name? 이런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슴없는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는데, What's your name 같은 경우보다 더 포멀하게 표현할 때는 Can I get 이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그 정도의 뉘앙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불할 때 어떻게 돈을 지불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현찰로 할 것인지 비자로 할 것인지 마스터카드로 할 건지 데비카드로 할 건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때 되게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How will you be setting your account?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How will you be setting your account?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의 어카운트를 set 하실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어카운트라고 하는 게 거기 무슨 계정 항목이 잡힐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거기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면은 A씨가 B씨가 오늘 호텔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저거를 하면서 어느 방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거기 계정의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세팅을 하시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돈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불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ow will you be setting your account?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How will you be setting your account? 근데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는 얼굴 하면서 Pardon me?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에서 How would you like to pay? 해서 어떻게 지불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말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대가 한 말을 못 알아들어서 다시 물어볼 때는 상대가 그 말을 똑같이 하지 않고 말을 바꿔서 하는 경우가 되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to pay?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캐시로 하려면 그냥 cash, 데빗으로 하려면 debit, mastercard 하려면 mastercard, credit card 하려면 credit card 해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드리면 되겠죠. 그쵸? 이제 그거를 가지고 by cash, 그 다음에 with debit, by를 써야 되냐, with를 써야 되냐, 그걸 또 조사를 해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는 by가 더 많이 쓴다, 어느 지역에서는 또 with를 더 많이 쓴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가장 간단한 건 그냥 cash 아니면은 debit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당황하실 분들 좀 계실 수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이제 호텔에 가시게 되면 호텔에서는 여러분의 여권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크레딧 카드 인포메이션을 복사를 해요. 이제 패스포트를 복사하는 것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왜냐면 이제 여행을 하고 있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호텔 그런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런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겠군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왜 크레딧 카드를 달라고 하는 거냐면은 가끔 이제 그 호텔에서 이제 있을 때 이렇게 추가 요금이 발생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안에서 영화를 본다든가, 뭐 샴페인을 주문한다든가, 또는 뭐 뭔가 됐든지 간에 뭐 아침 식사를 뭐 추가로 뭐 누구랑 같이 더 먹었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이제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매번 그때마다 여러분이 가서 이제 카드를 가서 이렇게 막 결제를 하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게 번거롭고 이제 그런 절차를 더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크레딧 카드를 이제 복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호텔에 의무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가시면 그 정보를 폐기를 해야 돼요. 폐기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호텔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호텔들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랑 패스포트를 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랑 패스포트를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May I please take a copy of your credit card and your passport? 이렇게 하게 되면은 take a copy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copy, 복사를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May I please take a copy of your credit card and your passpo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방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뭐 you are in room number 뭐 어디 you are in room 뭐 300 뭐 아니면 뭐 1501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뒤에 뭐 이제 이거는 뭐 싱글 베드고 뭐 넌 스모킹이고 뭐 이제 이런 정보를 추가적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뭐 it's a single queen size bed and non-smok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방에 대해서 그냥 이런 거 설명하고 있구나. 근데 보통 예약을 하실 때 이미 그런 거 방 다 보시면서 또 호텔마다 다 이름들 있잖아요. 무슨 뭐 스탠다드 룸이 있고 무슨 뭐 디럭스인가 뭔가는 뭐 또 그런 이름이 있고 뭐 되게 다양하죠. 뭐 스위트룸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다 보고 예약을 하고 오실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표현인데 직원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예의상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보통 다이얼 0번을 누르면 되죠. 이제 방에 다 전화기가 비치가 돼 있을 거고 다이얼 0번을 누르면 되는데 그때 이제 if you need anything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if를 조금 더 격식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should 뭐뭐 하면 좋다. 그래서 you should be on diet 하게 되면 you should be on a diet 하게 되면 너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I should go home. 나 집에 가야겠는데 이제 좀 약간 이런 식의 그 should 할 때 그 should예요. 그래서 should you need anything 만약에 뭔가가 필요하면 just dial 0 이렇게 표현하면은 다이얼 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많은 분들도 이제 요거 질문하셨어요. 다이얼 5라고 해야 됩니까? 다이얼 0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걸 더 많이 씁니까? 둘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제로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걸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원어민들도 제가 던지에 가서 물어보니까 다이얼 제로를 훨씬 더 많이 들었다. 저는 뭐 호텔을 많이 가보지 않았어요, 외국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어떠한 뭐 게스트를 모셔야 되거나 이제 이럴 때 호텔을 이제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호텔이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말로 이제 이렇게 했었고 다이얼 제로를 많이 쓰고 그리고 심지어 영국 영어에서는 그거를 0을 5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얼 제로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고 구글 번역기에 이거를 쳐봐도 다이얼 제로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떠한 가격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이 공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공짜를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게요. It's free to guests라고 하게 되면 일단 free라는 말이 들어갔죠. 공짜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말을 번거롭게 더 이렇게 길게 하는 사람들은 it's free of charge 하게 되면 요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좀 이런 식이라서 결국에는 공짜라는 얘기예요. It's free of charg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gratis 또는 greatest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발음을 약간 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발음기호에 발음기호 표기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It's gratis라고 하게 되면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R-A-T-I-S 이렇게 이렇게 스펠링이 되어 있고 It's gratis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공짜입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죠. It's on the house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흔히 하는 표현들 중에 오늘은 내가 쏠게, 오늘은 내가 계산해라고 할 때 It's on me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It's on me. 그러니까 이 빌은 나에게 달려 있어라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It's on me 하게 되면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건데 It's on the house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집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the house는요. 그 손님을 받는 뭐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회사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t's on the house라고 호텔에서 얘기한다. 그럼 호텔이 돈을 내는 거니까 공짜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It's on the house. 자,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이렇게 무료 조식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호텔들이 간혹 있어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호텔들이, 아침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breakfast를 free breakfast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complimentary breakfast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complimentary breakfast. 그래서 we offer complimentary breakfast for all our guest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저희 모든 게스트한테 저희가 complimentary breakfast, 아침 식사를 무료 조식을 제공합니다. 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표현들이 이제 그 앞에 있는 데스크 직원들이 하기 이제 되게 좋은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이 많으시겠죠, 그죠? 한국 분들 듣는 거는 많이들 잘 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자, How may I help you? 이 질문이 먼저 나오게 되면 가서, 체크인하러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더 수월하고 빨리 진행이 되겠죠? 자, 저 예약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 예약했어요? 아까 예약하셨습니까를 Do you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그걸 대답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예약을 했습니다. I have a reservation.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I have a reservation. 그리고 이제 제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요. I have a reservation under my nam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Peter이요. I have a reservation under Peter. 그다음에 뭐 성이 이씨예요. 그러면 Peter Lee 하게 되면은 피터 리의 이름으로 reservation을 했습니다. 예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름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름은 이름 얘기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방키 받는 거 어렵잖아요. 거의 이제 사실 그거면 방키 이제 다 줘요. 레저베이션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자기 이름만 주게 되면은 원래 그냥 보편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냥 다 체크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시고 싶은 질문이나 이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호텔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때 그냥 이 한 부분만 외워가시면 돼요. 자, 이 호텔이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Does this hotel have? Does this hotel have? 한 다음에 뒤에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얘기하시면 돼요. 이 호텔에는 그게 있습니까? 만약에 fitness facility라고 하게 되면은 그 뭐예요? 그 우리 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헬스장 있습니까? 하게 되면 Does this hotel have a gym? 이래도 되고 아니면 Does this hotel have a fitness facility? 하게 되면은 그런 헬스장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같은지 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스파가 있냐고 되면 Does this hotel have a spa?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사우나가 있냐고 물어보면 have a sauna.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그냥 거기다가 넣고 싶은 대로 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인터넷 쓰고 싶은데 이제 인터넷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자, 인터넷 쓰고 싶어요 하게 되면 인터넷 쓰고 싶다. I want to use the interne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want to use the internet 한 다음에 Does the hotel have Wi-Fi? 호텔에 와이파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로비에 와이파이가 있고 뭐 VIP 라운지에 와이파이가 있고 뭐 객실에도 와이파이가 있고 비밀번호는 뭡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 쓰시고 싶으면 가갖고 인터넷 쓰고 싶어요. Does the hotel have Wi-Fi? 그러면 이제 호텔에 와이파이가 없으면 이제 이쪽에서 없는데 뭐 어디에 뭐 컴퓨터 스테이션이 있고 뭐 컴퓨터 데스크가 있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는 이제 그런 조치를 다 알려줄 거예요. 물론 등급이 너무 낮은데 막 모텔이라든가 인 같은 데서는 뭐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쪽의 서비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서비스잖아요. 직원의 그 서비스 마인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 한번 되게 저렴한 그런 호텔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그런 미국의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가야 될 때 호텔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예약 잡아주거나 막 질문하거나 막 그럴 때 있었는데 되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이걸 필요하니까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구나 하고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서비스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자세인데 그냥 뭐 놓으면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저런 게 됐어야 됐습니까? 막 이런 걸 막 물어보고 했었는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 요금 발생하는지 이거 늘 신경 쓰이죠. 추가 요금. 그래서 추가 요금이 있나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s there, 그러니까 is there이라고 하게 되면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Is there an additional surcharge?
surcharge라고 하게 되면 추가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 there an additional surcharge for 한 다음에 뒤에다가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거 옆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와이파이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물어봤어요. Does the hotel have Wi-Fi라고 한 다음에 그쪽에서 뭐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is there an additional surcharge for the Wi-Fi 하게 되면 그 와이파이 사용하는데 surcharge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질문이.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뭐 fitness 그 facility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is there an additional surcharge for a fitness facility 이렇게 되거나 for the gym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거를 사용하는데 additional surcharge가 있습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으로는요. 뭐 do you charge extra 이렇게 하게 되면은 charge extra라는 말이 추가로 또 이렇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o you charge extra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을 청구하십니까?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요새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모닝콜 해달라는 거 있죠. 호텔 가서 모닝콜 서비스 받아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우리 워낙에 그 핸드폰에 다 그 알람 기능이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뭐 망가졌을 수도 있고 마치 그 타이밍에 또는 뭐 배터리가 다 됐을 수도 있는데 거기 나는 220V 얘는 110V라서 뭔가 충전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 Can you give me a morning call이 아니라 wake up call이라는 표현을 써요. wake up call. 그래서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at 한 다음에 언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몇 시에 저한테 wake up call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wake up call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까? 이런 걸 먼저 물어봐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호텔에는 다 웨이크업 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먼저 해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 없다라고 먼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죠? Can you give me a wake up call at 뭐 7:30 아니면은 뭐 quarter after 7 뭐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an you please get me a taxi?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호텔에서 택시 잡아달라는 분들 요청 많잖아요, 그렇죠? 처음 여행하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콜택시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Can you please get me a taxi 하게 되면 아니면 그냥 뭐 Can you please call a taxi 하게 되면 택시 불러주시겠어요? 더 쉽게 하려면 그냥 가서 I need a taxi 이러면은 택시가 필요합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절차를 도와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경우 있죠. 짐 좀 보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떠한 걸 보관해 줬다라고 할 때는 뭐 stor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keep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제 storage space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저장 공간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어떤 짐 같은 거를 맡아두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o you have a storage space for luggage 라고 하나 또는 for baggage 짐을 맡아둘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즉 짐 맡아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말하자면은 부드럽고 젠틀한 톤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Do you have a storage space for luggage? 하게 되면 이제 뭐 돈 조금 받고 이렇게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신분증 뭐 이제 뭐 그런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맡아놓고 이렇게 맡아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뭐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다음 호텔마다.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다 그냥 그게 만약에 이런 표현이 어렵다. 그럼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 need to store my bags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 need to store my bags. 제 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관해 달라는 얘기인 줄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정말 없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청구서가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적도 없는 영화를 내가 어제 막 봐가지고 막 그거에 $10가 차지가 되어 있고 한 것도 없는 뭔가 이렇게 막 차지가 되어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가서 이게 지금 어떠한 지금 차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I'm charged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게 청구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I'm charged $10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10불이 청구가 되었어요. 한 다음에 for 뒤에다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I'm charged $10 for a movie. 아니면 I'm charged $10 for something. 근데 I think this is a mistake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점검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가서 어떤 게 청구가 되었어요? I'm charged 얼마? 이렇게 하면 돼요. I'm charged $20 for a movie I never watched. 또는 뭐 You guys are charging me $50 for a drink I never ordered. 뭐 이렇게도 얘기해야 되고 You guys are charging me $50 for a drink I never ordered. 하게 되면 내가 시킨 적도 없는 그러한 뭐 드링크에다가 나를 50불을 지금 차지를 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뭐 가가지고 청구서를 직접 들고 가서 my bill says 청구서를 bill이라고 하거든요. my bill says that 뭐라고 얘기해요? I owe는 빚졌다예요. $10 for some movie 이러면은 어떤 영화를 봤는데 10불을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황 설명하시면 돼요. I never watched this movie or I never watched the movi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발생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혹시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빌 가져가서 이거 차지, mistake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보들이 아니니까 그냥 딱 여러분이 정말로 그냥 우리가 조각조각으로 단어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조금 더 영어를 가서 표현해 보시고 싶다. I'm charged 얼마 for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크아웃을 이제 할 때, 자, 체크아웃은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체크아웃 하러 갈 때 그냥 키만 이렇게 딱 던져주면 좀 너무 예절이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뭐, we are checking out, 뭐, I'm here to check out,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냥 간단하게, I want to check ou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체크아웃 하겠다고 하면서 뭘 드려야 되면 항상 룸키를 드리셔야 될 겁니다. 방 열쇠를 줘야겠죠? 요새는 다 카드키일 거고요. 그래서 here is my room key 라게 되면 이게 방 열쇠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here is my room key. 이 정도 두 문장은 외워서 체크아웃 할 때 가시면은 정말로 예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아웃을 할 때 그쪽에서 이거를 땡큐하고 딱 이것만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질문을 안 하면 그 호텔에 있는 직원들은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잘 보내셨습니까? 호텔에서 묵는 동안에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이런 거를 꼭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enjoy your stay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enjoy your stay 이거는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도 now then enjoy your stay 이렇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잘 쉬십시오 즐기십시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걸 질문형으로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May I ask if you enjoyed your stay 자 당신이 여기서 잘 이렇게 계셨었는지 stay를 enjoy 하셨었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친근한 이제 그런 스타일 Did you enjoy your stay? Did you enjoy your stay?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stay를 enjoy 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I hope you enjoyed your stay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당신이 좋은 시간을 보냈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여러분 뭐 그냥 고개 끄덕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장난기 쓰신 분들은 뭐 장난치시면서 뭐 I just had 9 little problems, 뭐 I just had 5 little problems, but other than that everything was all goo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 5, 10개 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괜찮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장난기 이제 섞인 이제 장난기가 많은 이제 그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식의 조크를 하겠지만은 우리 한국 정서랑 되게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정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까지 했으니까 이제 호텔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몇 개 또 준비해 본 게 세 문장을 더 준비해 봤는데, 세 문장은 tweetable quote라는 표현이 있어요. quote는 이제 어떠한 우리가 이제 따옴표라고 하잖아요. 그 따옴표. 따옴표를 quotation이라고 하는데 quote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누군가 말한 그런 문장이니까 뭐 인용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위터 다들 아시죠? 그래서 tweetable quote라는 거는 트위터에다가 공유하기 좋은 그런 쿼트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 호텔에 관련된 트위터블 쿼트 중에 그 라이크를 제일 많이 받은 이제 그런 몇 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이제 일하는 분들 되게 이제 거기서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정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동일한 단어를 써서 emotional labor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 진상 손님들 워낙에 많이 받다 보니까 참고로 진상 손님은 그냥 rude customers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rude customers. 그래서 rude clients, rude customers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이제 장난스러운 문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전화가 오면은 이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자동 음성 시스템에 ARS에 이런 기능을 하나 넣고 싶대요. Thank you for calling customer service. If you are calm and rational, press 1. If you are a whiner, press 2. If you are a hothead, press 3. 이렇게 나왔는데요. 대충 뭔지 아시겠죠? 자, thank you for calling customer service 이렇게 하게 되면 customer service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if you are calm and rational. 자, rational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calm이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한 상태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calm하고 rational한 사람이라면 press 1, 1번을 눌러주세요. If you are a whiner. whine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투덜 되는 걸 whine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선생님들이 숙제 낼 때 막 이렇게 와이닝 한다고 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와이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if you are a whiner 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면은 press to 2번을 눌러주시고요. If you are a hothead, hothead라는 표현이 좀 웃긴 표현이죠. 자, 머리가 뜨거운 머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흔히 이제 막 이렇게 열이 뻗쳤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if you are a hothead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열이 머리까지 지금 뻗친 그런 상태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드코어라면 press 3번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런 표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을 누르면은 이제 뭐 누가 받고 2번을 누르면 이제 뭐 어떻게 상대를 하겠다 이제 자기네들이 그에 따라 대처를 하겠다는 얘기였죠. 되게 재밌는 코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게 재밌는 조크였는데 이 조크 혹시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hospitality라고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 이 단어를 말할 때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hospital이라고 하게 되면 병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hospitality는 그러면 뭐지? 병원과 관련된 건가? 이렇게 했는데 hospitality라는 표현은요 환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뭔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환대하고 하는 걸 저희가 hospitality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hospitality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hospitality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거래요. Making your guests feel like they are at home, even if you wish they were.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Making your guests feel like they are at home, even if you wish they wer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대란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이란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란 손님들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해놓고 이제 뒤에 문장이 있는 거죠. Even if 만약에 당신이 you wish they were 심지어 당신이 그들이 진짜 집에 있기를 원할지언정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호텔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집에나 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언정 그들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열심히 잘 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조크가 서양 문화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순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항상 뭔가를 말해놓고 뒤에다 이렇게 반전을 주는 이제 그런 트위스트.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sarcasm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트위스트 하는데 이런 트위스트 주는 것을 영어가 사실은 하는 방식이 한국어 하는 방식이랑 되게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는 이제 그런 스탠드 코미디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쇼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딩 코미디 같은 거는 이제 그런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와닿는 게 다른 점이 뭐냐면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의 스탠딩 코미디보다는 저는 미국이라는 스탠딩 코미디 이런 게 더 정서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도 더욱더 이렇게 좀 뭐라고나 할까요? 불경스러운 단어? 이제 이런 표현이 사실 영어에서 들으면 좀 약간 좀 덜 거북해요. 한국말로 욕을 들으면 굉장히 거북한데 영어는 욕을 들으는 게 좀 덜 거북해요. 그만큼 한국말의 정서가 굉장히 이렇게 공손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트입니다. 이거는 좀 멋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말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People will forget what you said, forget what you did, but people will never forget how you made them feel.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되셨나요? People will forget what you said, forget what you did, but people will never forget how you made them feel. 사람들은 will forget what you said, 당신이 말한 것을 까먹을 거래요. Forget what you did, 당신이 하는 행동을 까먹을 거래요. 하지만, but people will never forget, 절대 까먹지 않는데요. How you made them feel, 그들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까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감동을 줘도 까먹지 않고 상대방을 웃겨줘도 까먹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상대의 기분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까먹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상대방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직원들을 교육할 때 쓰기 좋은 문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